올해는 인류 최초의 위성 구소련의 스푸트니크가 발사된 지 50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우리별 1호를 쏘아 올리면서 본격적인 위성 시대를 맞았고요. 그 우리별 1호를 만든 최순달 박사는 끝없는 도전과 개척 정신으로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70의 나이에 벤처기업을 창업했고 최근에는 교육자로 변신해서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준철 기자가 최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48년 후 이 아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보이십니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Dynamic Korea. 지난 2004년 공익광고로서는 드물게 호평을 받았던 국정홍보처 광고입니다. 골키퍼 이윤재, 소프라노 조수미와 더불어 등장한 까까머리 사진의 주인공은 최순달 박사. 광고 때문에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를 치렀지만 정작 본인은 한참 뒤에야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광고에 나온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출연료가 준단 말도 없고 또 난 기대할 또 전혀 안 했고 그 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하는 생각이지 뭐 출연료까지 바래.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한 푼도 없대. 준단 말도 전혀 없고 뭐 받을 생각도 안 했고 다른 사람 받았는가? 이윤재 이 사람들도 뭐 안 받을 거야, 안 줬을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시리즈를 만든 것을 비롯해 카이스트 초대학장, 한국과학재단 이사장, 최신부 장관 등을 거친 최 박사는 그 이력이 말해주듯 과학기술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칠순에 인공위성 벤처회사를 차려 세상을 놀라게 했던 그는 76세 또다시 대전의 한 대학 학장직을 맡으면서 나이는 숫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과학계 인사는 최 박사의 학장 취임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시골 면장에 부임한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그의 변신은 파격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과학자에서 장관, 벤처기업가에서 교육자로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고 있는 최 박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도전으로 느껴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학장직을 맡아가지고 제가 해야 할 것은 지금보다도 한 단계 높이는 그러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것도 없던 데서 시작하는 것하고 또 이미 훌륭한 위치에 와서 즉 남이 세워놓은 기록을 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처음 해가지고 기록을 세울 때보다도 더 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특히 대학의 위기론과 개혁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가는 곳마다 파격적인 실험을 주저하지 않았던 최 박사가 전문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교육계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순달 박사의 인생은 한마디로 무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최 박사 스스로도 좋게 말하면 도전정신, 나쁘게 말하면 무모할 정도의 덤벼들기가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평합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 그의 턱에는 고등학교 때 얻은 깊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졸음을 쫓기 위해 턱 밑에 칼을 세워놓고 공부를 하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생긴 결과입니다. 초저녁에 잠이 안 올 때는 주로 암기하는 과목, 11시 넘어가지고 잠이 좀 올 때는 수학 문제 푸는 거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몇 페이지씩 소화해야 된다는데 그게 이제 암기하는 데는 이제 잠이 잘 오니까 이놈을 칼을 가지고 가서 여기 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북에 가서 이걸 딱 세워가 여 놓고서는 이래가지고 정이 바짝 차려갔네. 한 며칠 동안 잘 가다가 하루 뭐 딱 한데 보니까 이게 푹 들어가 버렸어. 그의 가장 큰 도전은 우주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군이 버리고 간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며 전기공학도의 꿈을 키우던 그는 미국 유학을 통해 우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우주를 향한 도전의 첫 번째 산물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쏘아 올린 인공위성 우리별 1호였습니다. 1992년 8월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에 있는 우주기지센터. 당시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 소장이던 최 박사가 초조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나누는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카이스트의 어린 제자들과 함께 맨손으로 만들다시피 한 첫 위성을 실은 로켓이 발사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피를 말리는 1분 1초였습니다. 10, 9, 8, 7, 6, 5, 발사 5초 전 로켓을 잡고 있던 발사대가 분리됐습니다. allumage, décollage. 일 1단계 로켓의 엔진이 점화되면서 발사됐습니다. 발사 4초 후 지구 중력을 이기고 로켓이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과학기술의 불무지였지만 최 박사 연구팀에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다른 나라 연구소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열정을 추진력으로 삼아 우리 별은 그렇게 우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Décollage. 하지만 도전에는 화려한 성공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시련도 적지 않았습니다. 위성 개발의 주도권 다툼이 벌어져 자의반 타의반 제자들과 함께 위성센터를 나왔을 때 최 박사는 무척 분하고 아쉬웠다고 합니다. 근데 세준이가 그걸 만든 것도 사실 우리가 만든 것이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셈이 나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없어요. 내 인공위성 하면서 그 겪은 고생을 난 말 안 해 그렇지 이런 말도 못 합니다. 사망석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말이지 뭐 중상모래하고. 그러나 최 박사는 그 일이 있은 뒤 위성과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면서 더 큰 보람을 찾게 됐다며 지나고 보니 모든 일이 재밌었다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내 한 당대에 기술 어디로 동양하러 다던 나라가 기술 파는 나라가 됐다는 것, 기술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부스럽게 느껴집니다.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최 박사는 친정집 같은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연구 현장은 떠났지만 위성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1992년, 그러니까 1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우리 별이 밑거름이 된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위성 기술의 발전상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서모 개발하고 서모 잘해야지. CD 팀장. 서모 페일로드는 뭐가 되는가? 정해져서. 예. 뭐 청문회에서 하는 적외선 카메라가 주 탑재체고. 적외선 카메라. 부탑재체로는 공주대에서 하는 분광기. 그와 함께 실험실에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어느덧 중년으로 접어들어 나라 안팎에서 위성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 박사가 가장 큰 재산으로 꼽는 제자들 역시 스승이 보여준 열정과 도전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일을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참 이렇게 좀 많이 본받을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번 해보고 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연구한 그 결과들을 실제로 우주에 올려서 동작하도록 위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단계마다 어려운 부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또 확실하게 연구원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도 해주셨고. 최 박사 부부는 2년 전 결혼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인 홍혜정 여사도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공대 여학생. 최근 카이스트에 $10,000,000를 기부해 화제가 된 재미사업가 박병준 회장 부부가 대학 동기입니다. 대학 3학년 때 2년 선배와 결혼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홍 여사는 대뜸 최 박사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며 웃음 띤 농을 건넸습니다. 아유, 졸업 못 보면 그래서 항상 그냥 후회가 되고 그래서 아주 내 신세는 완전히 망쳤다고 그러죠. 항상 그냥. 졸업까지 하시고 결혼하셨어도 그냥 글쎄 그렇게 되는데 여기 또 그때 그냥 미국에 유학을 온다고 하고 그래서 결혼을 자꾸 하자고 그냥 졸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해버렸어요. 할 시간도 없고. 하지만 늘 쉬지 않고 도전한 남편이 자랑스럽고 함께한 반세기의 시간도 더없이 소중하고 감사하다며 남다른 부부애를 보였습니다. 과학계의 원로인 최 박사에게 최근 지역 과학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교수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 카이스트의 정년 보장 심사 강화. 최 박사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러듯이 과거에 하던 그 습관을 바꿀 때에는 상당히 충격이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금년에 그 저희 영연제에서 탈락된 교수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죠. 과거 같으면은 다 그 저희 통과됐을 사람들인데 통과 못됐으니까 실망이 많고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준을 높이면은 전체 수준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고 또 카이스트가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 대학의 전체의 수준이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야 되겠죠. 최 박사는 과학자들이 무엇보다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매달리기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부와 연구단체, 시민들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후배 과학자들에게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그는 연구 실적을 쌓기보다 감투를 중시하는 풍토는 학자 개인도 망치고 그가 속한 기관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기관의 장이 되려면은 장의 교육을 시킵니다. 뭐 행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정은 뭐 공부를 시켜가지고 기관 장을 시키지. 우리는 훌륭한 학자 그만큼만 장시킨다고. 그래 되면은 훌륭한 학자이기 때문에 경영에 잘 모를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기관도 망치고 이 사람이 훌륭한 학자도 각 공부한 일에 중단이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나쁜 거라고요. 한때 자기부상 열차 유치 추진에 관여했던 최 박사는 대전시가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않은 채 대덕 특구만을 앞세워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앞으로도 뭐 그런 유사한 게 많이 있을 텐데 그 저희 또 이 치도 그렇습니다. 남이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그 우리처럼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그 제대로 안 된 데서도 서로 하겠다고 날치고 이래가지고 막 로비를 한다 해가지고 하는 이런 건 참 좋지 못하죠.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떡합니까? 내 모양 연망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걸 더 이쁘게 해봤자 소용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순달 박사는 The Sky's the Limit, 하늘만이 한계라는 말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도전으로 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던 그는 이제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마음만은 영원한 청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